일상의 평안에 감사하고 작은 선물에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569강입니다. 오늘은 콩 두 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콩 두 자입니다. 콩 두 자는 콩을 의미하고 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콩 두 자는 제사상의 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상에 올려진 이 제기를 표현하는 글자가 콩 두 자인 것이죠. 콩 두 자는 제기를 형상화한 그런 글자입니다. 이 콩 두 자는 접시 모양의 발이 달린 이 제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이 달린 제기에 음식이 올려진 이 모양이 콩 두 자인 것이죠. 가운데 접시 모양은 입구자로 표현하고 아래 발 모양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위에 한일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콩 두 자는 제기를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발이 달린 그릇에 음식이 올려진 제사상의 제기인 것이죠. 이런 중심자인 콩 두 자에 또 하나의 부수가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콩 두 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오를 등자입니다. 오를 등자는 오르다는 뜻이 있죠. 이 오를 등자는 필발자와 콩 두 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필발자는 두 발의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 두 자는 콩을 의미하고 제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를 등자는 두 발로 제기를 올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두 발이라는 것은 온 정성을 말하는 것이죠. 온몸으로 정성을 다해 제사상을 차리는 그 모양을 오를 등자로 표현한 것이죠. 제기라는 것은 제사상에 쓰는 그릇입니다. 제사상에 제기를 올릴 때는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오를 등자는 제사상에 재물을 올리는 모양입니다. 바닥에 있던 재물을 제사상으로 올리는 그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오를 등자입니다. 이렇게 제사상에 재물을 올릴 때는 온 정성을 다합니다.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을 이용해서 정성을 다하면서 제기를 올리는 것이죠. 제사상의 핵심은 그 음식의 양보다 정성이라 했습니다. 그 정성을 다해서 제사상에 재물을 올리는 모양이 오를 등자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등용문이 있습니다. 등용문은 용문에 오른다는 뜻으로서 입신출세의 관문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등교라고 할 때나 등장이라고 할 때도 오를 등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 두자는 머리를 의미하고 우두머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머리 두자는 콩두자와 머리 혈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콩두자는 콩을 의미하고 대기라 해석합니다. 그리고 머리 혈자는 머리를 의미하고 출상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두자는 대기 같은 머리가 머리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머리는 계단의 제기처럼 최상층에 위치한다는 것이죠. 계단이 차려지면 가장 높은 곳에 제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제사 음식이 차려진 곳이 최상층에 위치하는 것이죠. 사람의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머리도 몸의 가장 위쪽에 있는 것이죠. 계단의 제기처럼 사람의 머리도 최상층에 위치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양두구육이 있죠. 양두구육은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서 겉은 훌륭해 보이지만 속은 그러지 못한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 두뇌라고 할 때나 화두라고 할 때도 머리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콩두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짧을 단자입니다. 짧을 단자는 짧다는 뜻도 있고 작다는 뜻도 있죠. 이 짧을 단자는 화살시자와 콩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화살시자는 화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콩두자는 콩을 의미하고 제기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을 단자는 화살에서 제기까지 거리가 짧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화살, 즉 위험한 무기에서 죽음의 제사상까지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무기가 있다라 치면 그 주변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죽음이 가깝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험한 무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이렇게 위험한 무기를 겨누고 있다라 치면 죽음이 가까웠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무기로부터 제사상까지 거리가 짧다라는 것이죠. 짧을 단자는 위험한 무기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십지유장단이 있습니다. 십지유장단은 열 손가락에는 제각기 길고 짧음이 있다는 뜻으로서 사물마다 각기 독특한 성질이 있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할 때나 단축한다고 할 때도 짧을 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개가 개자입니다. 개가 개자는 개가를 의미하고 승전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개가라는 것은 이겼을 때 부르는 노래인 것이죠. 이 개가 개자는 묘산자와 홍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묘산자는 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홍두자는 콩을 의미하지만 제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개자는
산에서 제기가 개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가는 산에서 제사 부르며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것이죠. 공동체에 중요한 성과가 이루어지면 신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신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제사에는 서원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감사제도 있습니다. 그중에 서원제는 후원을 빌면서 언약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그리고 감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인 것이죠. 어떤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기게 되면 승전가를 부르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께 제사드리며 감사제를 드리는 이 모양을 설명하는 글자가 개자입니다. 이때에는 큰 잔치를 벌리면서 마음껏 노래 부르고 신나게 외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개가입니다. 개가 개자는 산에서 제기가 개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가는 산에서 제사 부르며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적공지탑 기훼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공을 들인 탑이 어찌 무너지다라는 뜻으로서 정성을 기울여 이렇게 놓은 일은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콩두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풍년, 풍자입니다. 풍년, 풍자는 풍년을 의미하지요. 풍년은 곡식이 잘 자라서 수확이 많은 해를 말합니다. 이 풍년, 풍자는 구불곡자와 콩두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구불곡자는 국가라는 뜻이 있고 콩두자는 콩을 의미하고 장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년, 풍자는 풍년에는 콩들이 굽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논밭에 작물들이 고개를 숙이면 풍년을 예고한다는 것이죠. 논밭에서 자라는 작물들이 고개를 숙일 때가 있습니다. 이 이삭이 고개를 숙일 때, 이때가 바로 수확 시기인 것이죠. 많은 작물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이때가 바로 풍년인 것이죠. 풍년, 풍자는 풍년에는 콩들이 굽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논밭의 작물들이 고개를 숙이게 되면 풍년을 예고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풍년 화자가 있습니다. 풍년 화자는 풍년 거지라는 속담으로서 여러 사람들이 다 이익을 볼 때 혼자 빠져 이익을 못 봄을 이루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익을 봤는데 나만 그 속에서 이익을 못 봤을 때 이것을 풍년 화자라 합니다. 또 풍성하다고 할 때나 풍족하다고 할 때도 풍년 풍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콩두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